통합사회 6-2단원 교과서 설명하는 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다양한 정의관의 특징이랑 적용 파트입니다. 네, 먼저 첫 페이지부터 볼게요. 이 학생들 입장 한번 볼까요? 이어폰을 끼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마음껏 들을 수 있어. 배려할 수 있어. 네, 같은 반 친구들끼리 같은 노래를 들으면서 청소하면 힘도 덜 들고 신나게 청소할 수 있어. 취향은 달라도 화합을 위해서 그 정도는 같이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싫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죠. 그리고 상황도 고려를 해야겠죠. 청소를 하는 상황이다. 쉬는 시간이라면 싫어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상황적인 거, 특수한 거, 같이 일치된 뭔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합의를 통해서 도출이 돼야겠죠. 네, 지금 여기에서는 앞에 제가 강의한 거 보셨으면은 아실 거예요. 자유주의랑 공동체주의 밑에 기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먼저 자유주의적 정의관 교과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인간이 자유를 위해 억압하고 항거하고 권력에 저항하는 일들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진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그 봉건제가 붕괴하고 나서 이제 자유주의가 같이 도래했다는 얘기 나오려고 그런 얘기 꺼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것이 어떤 가치보다도 우위에 있다는 자유주의 사상과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이 우선한다는 개인주의 사상이 나타났다. 이거 차이점 한번 물어보는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었는데 형제격이에요. 형제격.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보장이 돼야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이 될 수 있겠죠. 자유주의 사상, 개인주의 사상, 시대적인 상황 봤을 때 형제격입니다. 같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동전이라면 양면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죠. 네. 이후 이를 토대로 인간 존엄과 가치를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 자연법 얘기 나오면서 권리에 대한 얘기 나오고 있죠. 우리 4단원 공부를 똑바로 했다면은 이 내용 모를 수가 없어요. 사회계약서랑 같이 보는 게 좋은데 제가 강의에서 설명을 했듯이 아리스토텔레스와는 다르게 인위적 규범이라는 것이 사회계약설이다 라는 거 구분을 여기까지 정리를 했다면 좋겠죠. 네, 이어서 두 번째 단락 보면요.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자유주의, 개인주의 기반을 두고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과 노력에 의해서 얻은 결과 소유권, 로크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생명권과 마찬가지로 절대권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절대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는 거. 이게 바탕이 돼야지만이 뭔가를 향유할 수 있는 거예요. 사유재산의 그 향유라는 것이 큰 의미를 갖는다는 걸 4단원에서 로크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러니까 다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어렵더라도 그렇게 심도 있게 공부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자, 이어서 보면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국가는 이러한 개인들의 삶에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결과를 가져온다고 본다. 이 얘기를 애덤 스미스 있을 때 얘기도 했었고 또 프랑스 혁명 때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려면 국가가 침범을 하지 않아야지 개인의 자유가 보장이 되겠죠. 그래서 야경국가라는 개념 등장하면서 그죠? 그렇게 이렇게 연결지어서 다 같이 생각하면은 어렵지 않게 암기도 하고 구조화 시킬 수 있겠죠. 그리고 밑에 시민혁명, 프랑스 혁명 나오면서 그 4단원에서 설명했던 앙시앙 레짐이 등장하고 있는데 요 밑에 내용들은 어렵지 않은 내용일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세요.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유주의적 정의관에서 본 개인의 자유와 공동성. 여기부터는 근대예요. 근대의 자유주의적 철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로버트 노직 박사님 나오고 계시죠. 한번 읽어보면은 자유주의 철학자 중 한 명인 로버트 노직은 여기에서 말하는 로버트 노직의 자유주의가 자유지상주의입니다. 그래서 한번 표시해 주세요. 자유지상주의라고. 자유가 가장 최대의 권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국가 권력, 치안, 국방 등 최소 역할에 그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개인의 권리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유권 그렇죠? 그래서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유주의 정의관에서는 개인이 자유롭게 이익을 추구하며 자유로운 경쟁에 개개인의 욕구가 충족되고 국부가 증진되고 풍요로움이 확대되고 공동선에 이바지한다고 본다. 애덤 스미스랑 맥락을 같이 하고 있어요. 애덤 스미스는 시장과 소비자를 분석하면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을 한다고 이제 좀 수학적, 경제적으로 접근을 했다고 하면은 뭐 다른 식으로 철학적으로, 정치적, 법적으로도 접근했을 때도 같은 결과가 도출이 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은 사회가 복잡해지기 직전에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가 간섭하는 것이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었는데, 근대에 들어서도 이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면서 지금 복습을 같이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자유주의에서도 지금 오일 쇼크나 뭐 이런 특징들 때문에 국가가 뭐 다시 개입을 하지 말아야 된다 라는 얘기들 했었는데, 그런 맥락으로 같이 따라오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서 보면, 따라서 국가는 개인이 마음 놓고 경제활동을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방법질서 한번 볼게요.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최소한의 역할만 하고 통제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적 정의관 원칙적으로 소득 재분배를 위한 조세 정책이나 조세 정책에 가장 반대를 했던 거는 쉽게 생각했을 때 로버트 노직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아요. 로버트 노직은 세금을 걷는 거는 강제 노역이다 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강경한 자유지상주의를 추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지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보면, 우연적 조건이나 운에 의해서 그러나부터 지속될 경우 모든 사람이 동등한 기회를 얻을 수가 없고, 특히 배려 필요한 사회에서는 경쟁에 도태되므로 자유로운 경쟁이 불가능하다. 이 얘기는 마이클 샌델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회가 너무 개인만 생각하고 공동체의 가치를 무시하게 되면은 이런 거는 뭐 주변을 배려해주는 내용들이 되게 모순적이고 불합리하다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게 되면 결국 사회 전체의 풍요로움이라는 공동선이 사라지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피해를 입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지금 여기까지 나온 게 뭐냐면 자유주의의 뭐 단점 뭐 그런 거 되겠죠. 뭐 여기까지는 국가의 역할이라고 본다면, 네, 그래서 효자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할까? 하면서 밑에 나오네요. 한번 볼까요? 네, 몇 달 전 자식이 평생 벌어 모은 돈을 물려주고 난 후에 학대를 받아온 부모의 이야기가 알려주면서 뭐 충격을 주었다. 돈 때문에 자식 도리를 다하지 않고 고령의 부모를 방치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효 관련 법안이 등장했다. 2016년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효도장려법이 탄생을 해서 부모를 10년 이상 모신 경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집을 상속받게 되면 상속세를 면제해준다. 파격적이네요. 네, 이때 상속받을 자녀에게는 10년간 자기 소유의 주택이 없어야 된다. 이것도 파격적이네요. 조건도. 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 효도를 가치로 내건 다른 민법 개정안도 있다. 바로 자녀가 부모의 재산 증여받고도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뭐 이런 얘기들. 이 얘기 지금 왜 나오고 있냐면, 자유주의가 극단으로 치닫았을 때 우리 가족이라는 1차적 공동체가 뭐 얼마나 지금 뭐 안 좋아질 수 있냐, 우리가 가치가 얼마나 떨어질 수 있냐. 공동체라는 가치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래서 그걸 지켜주기 위한 법까지도 나왔었는데, 이게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거,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공동체 자유가 다시, 공동체의 가치가 다시 돌아와야 되냐, 뭐 이런 고민해 볼 수 있는 내용인 거죠. 자, 넘겨서 보면 롤스 나옵니다. 롤스 이 대화를 좀 충실하게 한번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강의에서 설명한 롤스가 살짝 난해할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요거 대화 한번 읽어보면은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거든요. 네, 봅시다. 첫 번째, 저는 자유주의자입니다. 제도적으로 모두 보장은 되지만 현실적으로 라고 나왔죠. 그러면서 다양한 가치가 충분히 실질적인 자유가 누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되게 원리를 개발한 거죠. 그래서 뭐까지 전제가 필요하다 하면서 정의의 원칙 얘기하면서 인간의 롤스가 바라보는 인간의 그 정의가 나오고 있어요. 합리적이며 이익을 최대한 추구하는 사람이며 공정한 정의 원칙, 사회적 지위, 재능, 가치관을 알 수 없는 상태에 두어야 한다. 이게 뭐예요? 무지의 베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 여자애가 깨달았어요, 지금. 그래서 무죄배를 전제로 한다면 최소 수혜자가 내가 최소 수혜자가 될지 내가 최대 수혜자가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태에 놓이기 때문에 최소 수혜자를 배려할 수밖에 없는 규칙이 만들어지겠네요. 라고 먼저 무릎을 탁 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 밑에 보면은 롤스가 바로 그겁니다 하면서 1원칙, 2원칙 나오고 있죠. 이거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적용하면은 다양한 가치를 합의할 수 있는,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원리를 도출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넘겨보면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 생각을 열매해서 원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연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원자니까 제가 앞에서 자유주의적 정의관 볼 때 원자론적 개인관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자연을 구성하는 게 개인이 구성을 하는데 그 개인은 자연의 기초 단위로 원자적으로 그런 식으로 바라봐진다라는 거죠. 자유주의 안에서는 그런 거 한번 볼 수 있겠고, 자, 그럼 개인이 모여서 만들어진 사회는 어떤 가치를 지향할까 하면서 나와 있는데 본문 볼게요. 자유주의적 정의관이 개인의 권리와 자율성을 강조하며 발전한 데 비해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은 평등과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며 발전을 했고, 전자의 특징 나와 있고 후자는 가치지향적 개인적인 입장이다. 제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이렇게 양극단으로 나눠서 정리해 준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단락 보면요, 자유주의는 국가나 사회 이전에 인간이 개인으로서 존재한다고 보아서 개인의 자율성을 우선 가치로 본다. 그러나 하면서 여기부터가 중요하죠. 공동체주의는 개인의 자아 정체성, 좋은 삶은 공동체랑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을 공유하는 가운데서 형성된다고 보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만의 특징을 가지고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만의 특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집단이나 그런 데서 벗어나서는 상상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걔네 설명할 때. 그렇죠. 그래서 이어서 보면, 즉 개인과 공동체는 상호 유기적 관계에 있다. 유기적이라는 말의 뜻은 앞에서도 많이 설명했으니까 어렵지 않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몫을 정하는 정의의 문제에서는 공동체가 지향하는 가치를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지. 개인이 어떻게 취득을 하고 권리를 사용하는지도 중요하지만, 네, 공동체의 가치 또한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왈저라는 사람도 있었다, 샌델이라는 사람도 있었다 하면서 얘기하고 있죠. 네, 설명했었죠. 네, 그 밑에 양심적 병역 여부는 공동체에 해를 입히는가? 라고 해서 찬반 나와 있는데, 군대 나중에 가셔야 될 분들 계시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오른쪽 넘어오면 공동체주의적 정의관에서 본 공동선. 이게 뭐냐면은, 공동선이 뭐냐면, 저기, 루소. 예전에 루소 할 때 일반 의지 같은 거 같이 끌고 와서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다 까먹었을 수도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공동체주의 입장에서 개인은 공동체 속에서 정체성을 형성하는 존재이므로 개인의 권리와 의무도 시대 장소와 무관하게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왈저의 주장이죠. 그러면서 이어서 보면은 공동체의 역사, 문화, 다른 구성원과의 관계성이 상대적이고 특수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왈저의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입장에서 정의란 공동체 구성원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합리적 분배 기준에 따라 각자에게 각자의 몫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동체주의자들은 사회 구성원의 개인의 정의로운 좋은 삶을 위해서 사익만 추구하는 이기적 태도를 버리고 연대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거는 마이클 샌델이 롤스를 비판하면서 나왔던 모순적인 롤스의 모순성 이렇게 비판했던 내용이기도 하고요. 공동선을 달성해야 된다. 봉사와 희생정신을 발휘해야 된다고 본다. 희생정신이라고 해서 일본의 가미가제 같은 거 생각하면 안 되고 사회를 위해서 최소한 해줘야 되는 내용들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는 질서, 강력하게는 우리나라로 예를 들면 병역 이런 거 되겠죠. 이어서 보면은 국가는 개인에게 이와 같은 미덕을 제시하고 권장한다. 이런 느낌인 거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아래 이어서 보면, 그러나 공동체주의가 특수성만 존중한다고 해서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부당한 관습에 하면은 연고주의가 뭐예요? 옆에 혈연지연 학연 맺어진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걸 우선하는 거, 끌어주고 당겨주고 이런 거
뭐 개인의 능력이랑 뭐 업적에 뭐 무관하게끔 그런 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어서 보면요. 네.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 관계없이 그가 속한 집단에 따라 가치를 불평등하게 배분하는 행위나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위협하는 행위까지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단점 나오고 있어요. 단점. 그죠? 네. 그래서 집단주의가 밑에 나오고 있어요. 나치즘이나 파시즘. 근데 파시즘은 제가 설명을 했었어요. 뭐냐면 위계를 만드는 거예요. 위계. 그러니까 우리는 우월한 종족이야. 우월한 집단이야. 니네보다는 뛰어나 하면서 니네는 낮고 우리는 대단해 라고 이렇게 만드는 거고, 집단주의는 제가 공동체주의 설명할 때 개인이랑 공동체를 이렇게 화살표로 해서 상호작용한다고 표현을 했었는데, 이렇게 집단주의를 보게 되면요, 이 집단주의는 이런 거예요. 개인보다 공동체가 무조건 앞서는 거. 이렇게 되면은 뭐 여기 일본 군대처럼 뭐 나치즘처럼 변질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극단으로 빠지면 안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스스로 정리하기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거 보겠어요. 개인주의겠죠. 개인주의 써보세요. 그리고 자유주의적 정의관, 공동체주의적 정의관, 너무 당연하니까 넘어갈게요.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네. 정의관의 입장을 탐구한다. 그래서 지금 뭐 국가나 사회보다 개인을 우선시한다. 기업, 개인은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다. 니은, 뭐하고 딕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니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국가나 개인을 우선시한다. 여기 기업 들어가고 여기 니은 들어가면요 이렇게 되고, 아니요 하면은 뭐 나머지 딕은 여기 달성하면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 젠트리피케이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꼭 읽어보세요. 젠트리피케이션은 지역이 세련화가 되면서 그에 따라서 생기는 효과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낙후된 지역이 재개발돼서 고급 상업주거 지역이 형성이 되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높아진 임대료 감당하기 어려워서 지역으로 내몰리는 현상까지 지칭을 하는 게 젠트리피케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자체가 발전이 되면서 나오는 그런 현상들을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 우리나라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한옥마을 뭐 예술가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여기 문제 한번 다 풀어봤다면 넘어와서 높은 보수를 받는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는 것은 정당한가 부당한가 해가지고 세금을 걷는 것, 걷지 않는 것, 뭐 이런 거 내용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서 한번 고민해보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교과서 같이 봤으니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